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들어봅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준 청소년 농객들 정말 환영하고요. 개성 넘치는 미래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준비해왔던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농객 중 최정예 농객들만 모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눈여겨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왕중왕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항상 뛰어난 학생들, 장장 12회를 달려왔던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오늘의 라떼는요, 그냥 모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객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한 분이 다시 이곳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 어떤 라떼 좀 떠오르세요? 저는 같이 찍으셨던 그 서동주 변호사님? 오, 그래요? 네, 예쁘셨던 기억이 있어서. 예쁜 여자가 언니 봐도 좋잖아요. 네, 그쵸. 예. 저는 이제 유튜버 분 중에 예. 그 신사임당님. 예. 정말 많은 라떼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 농객들의 실력도 보시고 또 본인의 고민도 마음 편하게 좀 털어놔 주셨는데,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모실 분은요,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거기에 마음까지 따뜻한 그야말로 라떼 중에 라떼, 라오브라. 라오브라요? 라오브라. 라떼 중에 라떼. 저희 미래 유권자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라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또 한 번 귀 기울이기 위해서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오라 변호사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떼 오브 라떼. 네. 많이 축구를 하시대요. 네, 축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셨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저 봤습니다. 맞죠? 네, 저 봤어요. 예. 저희 팀 응원하시나요? 그럼요. 아버지랑 목이 빠져라 그냥.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고민한 적 없을 것 같은 에너지 넘치는, 열정 넘치는 라떼 분이신데 오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전해봤던 게 이제 한국에서는 민속놀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스타 땡땡땡땡 땡이라는 그 온날 게임 있잖아요. 알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푹 빠지게 됐었는데 재밌죠. 네, 온라인 게임의 매력이 진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게임의 과몰입, 저는 굉장히 과몰입이 되는데 그걸 막기 모든 열심히 위해서 하시겠지. 피 터지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시간 선택제 같은 제도가 좀 추진이 되는 걸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취미 활동이고 놀이 문화인데 그걸 어른들이 그냥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또 그러다가도 근데 게임 중독은 최근 WHO에서도 좀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좀 중독성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게임에도 법적 규제가 필요할지 또 미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결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라떼의 고민 상담. 오늘의 고민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할까입니다. 자, 지난 10년간 심야 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규제했던 게임 셧다운제, 이것도 사실상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요. 자율성을 더한 게임 시간 선택제, 이렇게 바꾼다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비교하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셧다운제가 게임의 일률적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예. 게임 시간 선택제는 자율적 제한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율적 제한. 네. 그래서 도입이 추진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는
18살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 뭐 예를 들어 요일도 설정 가능하고 24시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처럼 제도가 좀 변화한 이유는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와 또 미디어 환경이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로 바뀐 점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을 강제하던 제도는 완화는 됐지만 청소년이 과연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할 정도의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 과연 우리 6명의 청소년 농객들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킹 뭐 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 자, 이제 찬성팀 반대팀이 정해졌습니다. 이수, 이재희, 서예준 미래 유권자는 게임 중독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찬성 의견을, 김진영, 이한별, 송성한 미래 유권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 고민을 의뢰해 주신 라떼 서동주 변호사님은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하는 팀을 우승팀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승팀과는 별개로 미래 유권자 6명 중에 투표를 본인들이 직접 해서 오늘 최고의 왕중왕전의 토론왕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MVP들, 토론의 MVP들만 모인 오늘 토론의 승리팀이야말로 최후의 승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리를 위한 열정을 꾹꾹 눌러 담은 찬성팀의 구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장점들만 모여있는 듯한 신조어를 팀구로 골라왔습니다. 오, 신조어를 궁금하다. 골라왔다. 신조어 이런 것도 굉장히 배워야 되거든요. 자, 과연 구호로 어떤 신조어를 선택하셨나요? 하나, 둘, 셋. 알잘딱달센. 알잘딱깔센. 나 알아요. 아세요? 네, 이거 유일하게 아는 거거든요. 뭡니까? 그거 알아서 잠깐만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이런 건가? 예, 알잘딱깔센. 예, 알고 계시네요. 나 아는 거였어요. 너무 기쁘다. 반대팀의 구호도 한번 들어봐야죠. 아, 그렇죠. 세상에 이미 있는 단어로는 저희의 승리에 대한 열망을 담기에 감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만들었어요. 네. 자, 과연 반대팀의 간 만들어 온 그야말로 신조어.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서차 김채환. 최서차 김채반. 당최 모르겠는데. 서차 김채반? 네. 혹시 최최차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뭔가 약간 아까 그 라떼 오브 라떼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최고의 최고? 최고 중에 최고? 역시. 오, 역시 접근 방식이. 우와 대박. 남달라요. 저 진짜 몰랐는데. 최고로 예정하는 대상은 있지만 차은우는 차은우다 라는 신조어를 약간 병영한 건데요. 이만하면 혹시 힌트가 될까요? 그래서 구호가 아까 뭐라고 최채차차 뭐예요? 최서차 김채만이요. 그냥 우리 이름인가 보다, 그죠? 네네. 맞아요. 약간 최서. 근데 차는 뭐지? 그럼 최는 서동주. 차이는 김일중. 최고는 반대팀. 이야. 예호.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이야? 따라가고요. 앞대자를. 알잘딱깔센이 따군다. 알잘딱깔센이 따과. 구호 한 번 들었는데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토론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어쨌든 구호부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찬 구호와 함께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과연 필요할지 첫 번째 쟁점은요. 시간 통제, 이 게임 단축에 효과적이다, 아니다. 첫 번째 쟁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미래 유권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게임 실제로 얼마큼 우리 유권자들은 하고 계신지. 나는 좀 많은 시간 게임을 좀 하고 있다. 네. 할 만한 친구 있어요? 저 한별 찔리거든요.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한때는 진짜 중독자다 싶을 정도로 게임을 했었는데요. 오. 자, 테일즈 런너라는 그 달리는 게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게임에서 사실 고인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솔직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오. 근데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12시간? 12시간 이상까지도 해보긴 했고. 가능해요? 주말에 뭐 이럴 때? 아니요, 주말 말고 평일에 계속. 평일에요? 그렇죠. 학교 끝나고 오면 이제 새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계속 이제 꿈에서도 그거 나오고. 와,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우. 그래요? 굉장히 달렸네, 진짜. 진짜 방과 후에 달렸어요. 12시간을 쭉 달릴 거면은. 그쵸. 혹시 다른 학생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세계적인 게임이죠. 그냥 프로 선수 이름만 나와도 아시죠? 페이커. 알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예. 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발로란트라는 FPS 게임도 같이 즐겨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약간 게임을 와 나 이거 꼭 막 200렙까지 올려야지 티어 올려야지 보다는 제가 하는 캐릭터 스킨 때문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킨 입혀서 내가 플레이하면 그 만족감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네. 게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내 게임 캐릭터에 입는 옷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망토를 두를 수도 있고 막. 망토. 되게 머리 색깔일 수도 있고 피부색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 아는 체 하고 싶었습니다. 망토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리니지. 아, 리니지. 여러분들은 그동안 게임 셧다운제를 경험을 했고 만약에 게임 시간 선택제가 도입이 된다. 이 두 제도를 모두 겪어본 세대가 이제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게임을 강제하는 게임 셧다운제 효과는 어땠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점이 없었고 효과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을 강제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제 친구들이나 그냥 봐도 그냥 부모님 계정 같은 거 부모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속여서 셧다운제를 뚫어버리는 그렇게 해서도 게임을 많이 했고요. 이제 게임 셧다운제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뭐 게임하는 그 판이 끝나면 돌리지 못하는데 초반에는 그냥 그 시간이 정해지면 알아서 다 꺼지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막 나 잔인하다. 최대로 집중하고 있고 이것만 이기면 이기는데 딱 꺼지는 순간 이제 그때 그 상실감과 그 그 허탈감은 상실감이 정말 저는 분노와 상실감이 정말 그러겠네요. 맞아요. 오히려 밤 12시부터 이제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거 게임 즐겨야 된다 해갖고 이제 시간을 쫓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우리 게임과는 전혀 정말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수 학생은 너무 건전. 저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게 일부의 경우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새벽에 PC방에서 시간을 보내서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셧다운제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건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요즘 폐지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야 시대 아동 청소년이 좀 많이 잘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3이나 7시간 가까이 자거든요. 왜냐면 12시 넘어서 게임을 안 하긴 해요 실제로. 뭐 예. 지금 전 대상 나이도 아니어서 꺼지지 않지만 12시 넘어서 계속 하서 늦게 자면 다음날 집중이 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자야 맞아요. 강제로 하려고 하긴 했지만 자는 게 맞습니다. 그 나쁘지 않았다. 예. 예. 저는 게임 셧다운제가 음지에서 게임하는 것을 발달시켰을 뿐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게임 같은 건 강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규제라는 인식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효과가 없는 규제도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게임 셧다운제를 피해서 이제 음지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게임을 규제하는 법이 있음으로 인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나쁜 거다,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농객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변호사님 혹시 이와 관련된 실제 뭐 통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해당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밤 10시에서 아침 6시인 경우는 셧다운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10.2%에서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1.5%로 대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효과는 있었죠. 네. 그래서 간부율만 딱 그것만 보자면 무려 85.3%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제 평가는 되었었는데 2019년 국회 이제 4차 산업 특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인해서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게임 이용 시간하고 수면 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2시 후에 어쨌든 강제적으로 게임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자는 것도 아니었다. 유튜브를 하는 거죠. 다른 규제 없는 다른 것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었다, 아니다, 없었다 이렇게 찬성 반대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처럼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거는 과연 게임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비교를 하면 게임 시간 선택제는 언뜻 보기엔 조금 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청소년이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게임을 많이 해보고 알맞게 선택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것과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건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어른들은 보통 대학교 가서 다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멋부리기 같은 것들 다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작 대학생이 된 언니 오빠들한테는 아, 꿈 깨라. 대학교에 가도 로맨스 없다. 연애 못한다. 오히려 학점 챙겨야지. 취업해야지. 진로 준비해야지. 너희 때가 더 시간이 많고 좋을 때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 언니 오빠들한테요? 네.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십시오. 왜죠? 그거 좋을 때라고 그때 그러면 저 연애하고 저 하라는 거예요? 그 언니 오빠들 말이?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전해 봐라. 이 얘기죠. 그렇죠. 사실 게임도 그렇죠. 자유도 누려본 사람이 잘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기 때 게임 시간에 제한을 받았다가 대학생이 됐어요. 제한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중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제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전에 이한별 학생의 얘기에 저는 반대도 했다가 공감도 되는 게 맞아요, 저도요. 예. 언니 오빠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멀리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자, 이수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어른이나 누가 제 행동을 제한한다고 하면 반대 의견 위원님들처럼 엄청 거부감 들고 싫긴 한데 그 의도가 저희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중독을 예방하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반대측 분들은 타인이 나를 제어하는데 반감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할 때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하고 청소년이 상의하고 소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 절제력이 좀 부족한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기 결정력을 합의하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게임을 할 때 몰입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과 게임 중독은 분명히 다른 건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 보이는지 뭐라고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시간 제한까지 둬가면서까지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하긴 많은 뭐 이제 그 의학 관계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 쓸 필요는 없다. 네, 과몰입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중독으로 몰아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 자체는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전략 게임 같은 경우만 봐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과 엄청나게 두뇌 싸움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담배나 술에 중독된 어른들은 보통 그렇게 집중해서 즐기지는 않잖아요. 네. 갑자기 어른 공격을. 뭐 프로게이머가 게임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일 중독이죠. 일 중독이죠. 맞죠. 그렇게 되겠죠. 그건 맞지.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근데 게임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엄청 길어졌다는 건 몰입 수준이 아니라 중독에까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술, 담배 예시를 드셨는데 술도 뭐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실 수도 있지만 폭음을 하는 경우도 분명 생기잖아요. 게임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학교 생활에도 문제 생기고 중독의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 집중하는 것은 몰입이다. 게임을 오래 할수록 중독에 가까워진다. 뭐 둘 다 일리 있는 주장 같은데 두 번째 쟁점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중독도 질병이다와 아니다.
두 번째 주제를 토론하기 전에 우리 서동주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WHO에서 게임 중독도 질병이다 인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어떤 상태를 게임 중독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WHO에서도 게임 중독 이제 진단 기준으로 3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게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두 번째 게임에 몰입하는 일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할 때 질병으로서 게임 중독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자기 제어 능력을 얼마나 잃었느냐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제어 능력. 네.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제 게임 중독의 기준이 다른 질병들을 구분할 때처럼 뭐 뚜렷하진 않다 하는 뭐 인상도 좀 받았는데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해도 게임 중독이 과연 질병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과연 게임 중독 질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가요? 게임 중독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건 일종의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중독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녹화 이후에 김일중 MC님의 이제 열렬한 팬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두고 야, 쟤 연예인한테 빠진 애래, 중독된 애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쟤 김일중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지 않냐? 나 이 얘기를 할까 봐 놀랐는데.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취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고 취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쵸. 라는 표현과 찬성팀 얘기는 어떨까요?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김일중 아나운서님을 좋아한다? 그럼 물론 질병이 아니겠죠. 게임에서는 그게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거고, 아까 WHO 기준에서 나왔을 때 12개월에서 못 끊는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12개월 동안 따라다녀요. 제 얘기 좀 스토킹이 되니까. 스토커가 되니까. 그러면 뭐 정신질환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듯이 게임도 물론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수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중독이다, 질병이다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주 변호사님도 처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 땡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게임이 유행했을 쯤이 인터넷 게임 1세대 정도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유행 타지 않고 대중적으로 즐기는 게임이 뭐 사실상 남아있나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보통 평생 동안도 중독 상태로 살 수 있지만 게임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사람을 중독시키기엔 게임은 그 영향력이 너무 작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중독이 되는 과정을 막 친구들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게임 중독도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게임을 막 밤새 하고 밥 먹을 때도 게임하고 그래서 걔 친구 엄마가 야, 너 그렇게만 공부하면 서울대 가겠다 막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새로 나온 게임이 있다고 지금 컴퓨터 사양이 안 맞아 엄마 이것 좀 사줘 라고 했대요. 했더니 그 부모님이 지금도 충분한데 왜 사냐 하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에 가출까지 하는 PC방 한 일주일 정도 했나 그 정도 했거든요. 거의 시위식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중독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전 잠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게임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들은 이제 TV, 소설책, 만화책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하고 게임의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질병 코드라는 걸 부여받았냐라는 건데요. 지금 뭐 책 중독, 뭐 게임 중독은 있지만 뭐 TV 중독 이런 것도 없다시피 이 질병 코드를 받았냐 아니냐라는 차이밖에 없는 거고 소설책 같은 경우도 현실에선 도저히 없는 내용을 담고 초창기에는 환상을 뭐 학생들에게 담는다 해가지고 현실 구분 능력을 잇는다고 멀리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 권장 도서가 돼서 서점에서 다 팔고 있는데 그런 거 있고 생각하면 게임도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게임만큼 또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고 이제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중독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세밀해졌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됐다는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분류할 때
194개국이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술이나 마약같이 중독 물질이 확실히 있는 것만 중독으로 분류했다면 이제는 게임 중독같이 중독 물질이 없어도 과한 행동을 중독에 넣을 정도로 시대가 변하면서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닐까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중독의 기준도 변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만약에 법적 제재가 정말 들어간다 하면 게임 시장에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도 게임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도 게임 중독 병이다, 문제다 하는 말들이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또. 2018년도 조사 결과였는데 2017년보다 33% 정도가 늘어서 몇 분 정도인 것 같으세요? 늘었어요, 심지어? 는 거예요, 는 거. 는 거예요? 네. 하루에 고작 게임하는 시간이 44분이에요. 44분이요? 44분이면은 제가 봤을 때 게임 한 판도 간당간당한 한 시간인데 조금 했지.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서 그것도 네. 2017년에는 33분으로 또 적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난 시간이며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10분 하는 것도 게임 1시간 동안 하는 것처럼 체감하시잖아요. 그냥 문 열고 있는데 게임하면 꺼! 다시 또 문 열고 게임하면 완전 그냥 그러니까 아마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건 통계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계라는 게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그치, 있으면 평균이니까. 평균이 되면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적게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어릴수록 게임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많이 잘 못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시간이 좀 작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본 통계 중에는 초등학생의 91%가, 중학생의 82%가, 고등학생의 64%가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거의 대부분의 초중고생이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 선택제도 이제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게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으로 삼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꿈을 키우는 기회를 막는 악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 연습 시간이 길면 더 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루에 9시간씩 활쏘기 연습을 해도 양궁 국가대표가 못 되잖아요. 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게임 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프로게이머가 될 친구는 충분히 시간 내에 연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사실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PC 게임만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핸드폰 게임에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네, 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면 핸드폰 게임에도 규제 효과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보다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시간 선택제 방식의 셧다운제 방식이 바뀌면서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게 기존의 셧다운제는 부모님 그리고 뭐 게이머들, 청소년들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한 10년 전, 5년 전에는 게임이야, 그럼 하지 마라.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랬지만 이제 해도 되는데 많이는 하지 마라.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바뀐 면에서 셧다운제 이때 지금처럼 서로의 합의를 통해 좋은 방식의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래 유권자분들 아주 생생한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괜히 오히려 아 진짜 병인가 하고 본인 자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이 부모님이 그래도 나는 그거 좋아. 그래서 법으로 막는 것보다 게임을 하나를 권하고 자, 이제 주제에 대한 최종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찬성팀 그리고 반대팀 라떼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게임 중독은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한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늪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대하는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게임을 이제 도피처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중독을 막기 위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게임 셧다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게임 제한의 방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했던 것은 게임을 중독 물질처럼 보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건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을 또 침해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게임을 좀 다르게 부르고 있잖아요. e스포츠. 그렇죠. 점점 게임은 앞으로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굳이 막 부모님과의 대립 이렇게 할 것보단 부모님과 뭐 게임 경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좀 즐거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를 이번에 찾아보면서 게임 셧다운제랑 비슷한 제도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저녁에는 술을 못 판대요. 술에 중독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미 술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시간만큼은 술을 먹는 걸 막아서 술 중독이 좀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시간 선택제 같은 법적 규제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사실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악법이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나라의 게임 산업은 점점 더 커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강제적으로 접속 자체를 막았다면은 이제는 시간을 조율해보는 방향으로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성팀과 반대팀 최종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두 번째 또 나와주셨고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두 번째 나오니까 또 되게 뜻깊었는데 오늘 또 주제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맞아요. 저도 조금은 중독이 돼 있었던 게임이라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쪽에도 좀 동의가 됐다가 이쪽에도 공감이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네. 어려운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승팀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우승팀은 있는데 또 제일 잘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다 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팀이라 그게 너무 지금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토론왕은 다른 팀인데 네. 우승팀은 또 우승팀은 갈리게 또 됐고. 갈리게 되어서 하지만 그건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네. 토론왕은 우리 미래 논객들이 직접 뽑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승팀만 가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과몰입하지 마시고. 또 여기도 중독이 되네요. 이번에. 우리 서동주 변호사가 뽑은 오늘의 우승팀은 어느 팀입니까? 반대팀!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반대팀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희님이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견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재희님을 통해서 하게 되어서 야, 이런. 엑스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반대팀 우승팀으로 뽑혔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미래 유권자 6명 중에 오늘의 토론왕은 누가 될지 우리 미래 유권자 6분이 직접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토론왕. 네. 왕중왕전의 토론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토론왕은 와, 대단하네요. 예. 송성환 군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왕중왕전에서도 토론왕으로 네, 선택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저는요 일단 아까
제 형이 이제 저한테 막 그 폭격을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또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지 좀 우리 같은 팀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했었고 확실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일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지식을 더 많이 쌓았던 것 같고 예. 정말 즐거운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함을 잃지 않고 네, 정말 아주 뭐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의견을 잘 피력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미래 유권자들과 함께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셨던 서동주 변호사님, 오늘 토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 한쪽에서 이렇게 통계를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또 그 통계를 나눠서 뭐 연령별로 나눠서 이건 이랬을 것이다 라면서 공격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정말 논리정연한 청소년들이구나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시청자분도 그렇고 네. 여기 나와주신 라떼분들도 그렇고 항상 공감하는 거죠. 그죠. 우리 미래가 너무 밝구나. 밝다. 예.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선,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장장 1년간의 토론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